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4월 22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애틀란타 시의회가 연방 이민 단속과 관련한 지역 대응을 규정하는 결의안 2건을 통과시키며 이민 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의 감독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첫 번째 결의안은 애틀란타 시내에서 이민자 구금을 목적으로 한 창고나 시설 운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이 이민 구금 과정에서 제기되어 인권 및 처우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결의안은 시정부와 애틀란타 경찰이 미 이민세관 단속국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협력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문서화 기준과 보고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 지도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 이민 단속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책임성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민 단속과 관련된 지역 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연방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지역사회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지아 순찰대 소속 대원 3명과 상급자 1명이 추격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습니다. 이들 대원은 도주 차량을 차량 강제 회전 유도 기법, 즉 PIT 등으로 정지시킨 뒤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상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이들은 부서에는 별도의 부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변호사를 통해 보험사에 요구서를 보내 신체 통증과 불면, 스트레스 등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금은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대원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청구가 급여 외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또 다른 대원은 윤리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상급자인 경사는 해당 행위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해 충돌 가능성을 간과한 책임으로 함께 해고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한 간부가 대원들의 관련 발언을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사관들은 일부 대원들이 사고 보고서를 외부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동일한 형식의 요구서를 보험사에 보내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안전부는 직원 행동 강령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해 사적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안전부는 소수 개인의 일탈이 기관의 핵심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지아 순찰대의 공격적인 추격전 관행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6,700건 이상의 추격전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1,900명 이상의 부상자와 66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 식료품과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른바 전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광범위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라이언 연 연구국장은 지난 17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린다며
이미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한 달 사이 약 1% 가까이 오르며 이전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넌 국장은 유가 상승이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대해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물류와 생산 전반의 핵심 요소라며 운송비 상승이 결국 식료품과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유가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에는 즉각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트와 식당 등 일상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넌 국장은 가격 상승과 하락은 비대칭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체감 물가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피해 계층으로는 저소득층이 지목됐습니다. 넌 국장은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고 대체 소비 선택이 어려워 충격이 더 크다며 저축 여력까지 부족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 둔화로 고용까지 위축될 경우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가 급등이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영어 때문에 답답하셨나요? 단 90일, 기적이 시작됩니다. 경이로운 영어 공부법, 윤 아카데미.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404-453-9898. 미 연방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 등의 징수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하면서 글로벌 물류 기업인 UPS와 페덱스가 환급 신청을 시작했다고 미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UPS는 자사가 미국 내 수입 신고인으로 등록된 화물의 경우 고객을 대신해 미 세관 국경보호국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있다고 최근 공지했습니다. 다만 UPS는 환급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고객에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PS는 성명에서 고객이 복잡한 환급 신청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법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덱스도 세관국경보호국에 관세 환급 청구를 시작했다고 CNBC에 전했습니다. 페덱스는 환급 절차가 간단 명료하다면서 세관국경보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고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여러 대기업이 관세 환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귀넷 다문화 축제가 오는 5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로렌스빌 소재 수가로프 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는 가족 친화형 축제로 귀넷 카운티 정부가 주최하며 지역 경찰, 소방서, 응급서비스 등 치안기관과 이민자 커뮤니티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을 선보이는 라이브 음악과 춤 공연을 비롯해 체험형 전시가 펼쳐지며 카운티 부서 및 지역사회 파트너 기관들이 참여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건강, 웰빙 정보 제공, 공공안전 전문가 상담, 카운티 주요 서비스 안내 등 실질적인 생활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무료 헤나 문신, 페이스 페인팅, 바운스 하우스, 트럭 체험 등 각종 체험 활동이 마련되며 아이들이 여러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패스포트 챌린지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기념하고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모든 연령대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귀넷경찰서 커뮤니티 업무과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10계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1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10계명을 교실에 게시하도록 한 텍사스 주법이 종교의 자유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방법원의 10계명 게시 중단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부가 종교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해 6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시민자유연합과 학부모들이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10계명 게시 의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항소법원은 교실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이 텍사스주 학생과 부모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해당 법안이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10계명은 우리나라에 깊은 영향을 줬고 학생들이 매일 10계명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학교로 가져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항소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 등 원고 측은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1조는 종교와 정부의 분리를 보장하고 가족이 자녀들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줄 방식과 시기를 선택할 자유를 주고 있다며 항소법원의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원고 측은 대법원의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2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